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만지시는 분도 길을 잃지 않게 딱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이도록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매 흐름이 훨씬 또렷해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를 카피 트레이드 하듯 그대로 따라하는 법입니다. 가입부터 주문 버튼 누르는 손동작까지 막히는 구간을 짧게 끊어서 풀어드릴게요. 처음에는 복잡한 분석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를 눌러야 주문이 들어가고 어디서 청산 가격이 보이는지만 익혀도 시장이 갑자기 덜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뜨거웠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구조를 해부해서 핵심만 뽑아 이해시키겠습니다. 그 방식의 포인트는 큰 예측이 아니라 짧은 파동에 맞추는 사고입니다. 한 번에 홈런 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반복되는 움직임을 잡는 관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를 잡는 순간 숨통이 트이듯 결과가 바뀌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수수료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또 한 번 붙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퍼센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계좌를 갉아먹는다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감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루틴으로 만드는 방향이라 초보도 연습하기 좋습니다. AI는 정답을 대신 찍어주는 마법이 아니라 내가 놓친 패턴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매매 기록이 실력으로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해보는 방법입니다. 부담을 확 줄여서 공부부터 해보실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로 받은 돈은 실전 같은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 주문 넣는 감각과 롱숏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으로 익히는데 딱 좋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손이 가면 고정 댓글부터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까지도 노려볼 여지는 생깁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말 없이 10년 전 같은 돈을 어디에 넣었는지로 비교하면 감이 바로 오십니다. 만약 10년 전 금이랑 주식이랑 코인이랑 부동산에 1,000만 원을 각각 담아두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똑같이 2016년에서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금은 더 직관적이에요.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도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림이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체급이 다른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비교만 보셔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어디서 빨리 움직였는지 숫자가 정직하게 말해주거든요.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질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하락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있고, 이 기능이 작은 돈을 큰 돈처럼 굴리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10배로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억 같은 큰 투자금을 굴리신다면 레버리지가 꼭 필요하진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렵고, 그게 해외 거래소로 사람들이 몰리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 실력보다 수수료와 불편함이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씩 감정 빼고 현실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지만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해져 사람들이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훨씬 저렴한 구간이 많아서 단타처럼 잦은 매매에서는 차이가 누적되며 계좌를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다 말하지 않고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는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여도 레버리지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로 굴린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손익이 아니라 버튼 누른 순간 이미 비용이 찍히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력이 좋아도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기기 힘든 게임이 되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사용하기 편하고 한국어 지원까지 되면 초보 입장에선 훨씬 덜 헤매게 됩니다. 거래 방법이 간편하다는 건 메뉴가 단순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주문 넣고 포지션 확인하고 손절, 익절을 설정하는 과정이 매끄러워야 멘탈이 흔들릴 때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비교할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거래소와 대표 대형거래소 4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초보에게 진짜 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실력을 가정해도 선택한 배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화 입출금도 차이가 납니다. A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원화가 바로 들어가고 나가면 환전이나 중간 이동 과정이 줄어들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덜 헷갈립니다. 이런 편의가 결국 거래 집중도를 높여준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냐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정보 역시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매매 실전으로 들어가서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이 잡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결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짧게요.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상승 흐름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고 고점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더 높여가며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면 롱이 더 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이걸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꼭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었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롱 진입을 검토할 만합니다. 뉴스는 바람처럼 방향을 바꿉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가 나오면 가격이 튀어오르기 쉬워서 이런 타이밍엔 롱이 유리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흐름이 굳어졌다는 신호를 찾는 겁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 포지션이 더 유리한 구간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하락 신호로 보고 숏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거래량도 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곧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 숏 진입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가격이 밀릴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선 숏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꽤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이 있고 이걸로 과열과 냉각 구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자주 씁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추세와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단일 신호로 확정하기보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진입하면 실수 확률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한 가지 지표만 보고 달려들기보다 추세와 거래량과 뉴스, 그리고 보조 지표가 한 방향으로 겹치는 순간을 기다리면 판단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게 롱숏의 기본 체력입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만 지켜도 무리한 진입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하실 때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이벤트 정보까지 정말 알차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